안녕하세요.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안익균이고요. 문화이주입니다. 저희 보고서 주제는 코로나 시대 속 주목받은 국내 관광지와 국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목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행량 증가 지역의 특징을 분석했고,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과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커지면서 새로운 곳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힐링 요소의 필요성이 증대했고요. 이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수요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앞서서 여행량 전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 그리고 후의 연도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건데요. 19년도의 데이터보다 2020년도의 데이터가 확실히 적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알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른쪽 2020년도 자료를 잘 보면 8월이나 10월달 성수기 동안 잠깐 여행량이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행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국내 여행의 관심도를 비교했습니다. 회색깔 막대를 보시면은 왼쪽 국내 여행 같은 경우 약간 준 듯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더 증가한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해외여행 관심도를 보게 되면 특히 포스트 건수로 분석을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확 준 모습입니다.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해외여행은 접고 국내 여행 또는 이제 호캉스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원래 여행 관련 검색에서도 해외랑 관련된 키워드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여행 요소로서 국내 여행에 관심도가 지금 높은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지 분석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데이터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있는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와 관광 데이터랩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속 여행률이 높았던 관광지를 찾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단카드 데이터를 선정을 했고, 시단카드 데이터 속에 소분류 카테고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행률이 높았던 지역의 주 업종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반적인 여행량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도 방문자 수 데이터를 추출을 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하여서 0보다 큰 지역만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떤 지역이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증가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추적된 결과인데요.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등등 각 도, 시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는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 중에서 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본 네 지역을 고루고루 선정을 해서 당진, 연천, 양양, 밀양 이렇게 네 지역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반적인 여행 트렌드를 보자면은 게스트하우스, 유스텔, 수련원 등의 이용이 낮고요. 가족 친지를 방문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여행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서는 자가용 이용이 대다수였고요. 세 번째로 여행의 동반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의 유형과 여행 이동 수단을 보자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한 숙소, 그리고 소규모 인원, 그리고 안전에 유의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주제 3. 역별 분석 파트 소개를 맡은 이효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관광객 수가 비슷했거나 더 증가한 지역 4군데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당진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당진시의 검색량이 전년 대비 47.21%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숙박, 쇼핑, 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시설에서 자연관광지가 특히 검색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았던 주요 관광지로는 삼선산 수목원, 난지섬 관광지, 아미미술관, 아미산 등이 있는데 삼선산 수목원은 22만 1,306명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지섬, 수목원, 아미산 같은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가 주로 주목받았고 아미미술관은 관련 게시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아 여행량 역시 당진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38선 근처인 경기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며 오른쪽 사진은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한 것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검색량이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연관광 코스와 38선을 통한 역사 현장 체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방문객이 증가하였는데요.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던 레저 스포츠라는 검색 목록이 상위권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대외 자료로 제공된 신한카드 데이터로 좀 더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신한카드 데이터를 지역별 피처로 비교했을 때 양양의 데이터 건수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 레저 스포츠와 여행량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양의 레저 데이터 건수만 추출한 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컬럼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우측 사진은 이렇게 새로 가공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이고 USEC는 이용 건수, VLM은 금액, TWay_YM은 이용 연료입니다. 왼쪽은 아까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그룹바이와 에그 메서드를 이용해 연월별 이용 건수를 평균 계산하는 과정이고 우측은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각 연도별 동원을 비교할 때 이용 건수의 증가 추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를 선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검정색이 2021년도, 붉은색이 2020년도,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노란색이 2019년도의 월별 레저 스포츠 이용 건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양양군의 레저 스포츠 산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저 스포츠가 양양군의 관광객 증가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레포츠가 여행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양양군의 어떤 종류의 레포츠가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양양군은 수상 스포츠와 골프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었고 관광 데이터 랩을 통해 소녀면, 현남, 현북면이 검색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북면 말고도 강현면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과 캠핑장이 있어 검색량이 높고 소녀면은 설해안 리조트와 골프장이 있어 검색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신한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외식, 쇼핑, 숙박, 골프 등의 소비량이 많았고 소비 건수 자체는 2020년 4월에서 6월 이후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았던 외식과 쇼핑을 제외하면 밀양시의 경우 숙박과 체험이 다른 지역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엔 밀양시의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대나 수목원, 캠핑장처럼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여행 산업을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켰고 밀양시의 전체적인 여행량이 감소한 6월 이후에도 자연관광 산업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 제안 및 결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 지역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자연환경의 특색을 적극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으며
레저 스포츠가 활달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휴식, 힐링의 의미가 강조된 관광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팬데믹 상황이며 앞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관광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산업을 펼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관광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예약 시스템을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요 관광 명소의 입장객을 전면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구역을 충분히 나눠 감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장 시간대를 일정한 시간으로 나눠 특정 시간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어보면 해수욕장 부지의 리조트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전체를 한 구간으로 통일하지 않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입장 가능한 시간대를 나누는 것으로써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고 그리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그래도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문객 수 알림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GPS 및 통신사 정보를 활용하여서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어주면 지역별의 인구 집중도 시각화 데이터를 볼 텐데요. 지역별로 실시간 인구 집중도를 분석을 하여 방문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너무 많이 몰려있다 싶으면 알아서 피할 수 있도록 적은 지역이 어디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제공되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략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가 충분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방문객 분할 전략입니다. 이미 수십 번 통계를 자료로 다수의 방문객이 재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관광구역으로의 방문객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다른 관광구역을 개발하여 관심도를 분산시키는 정책이고요. 결과적으로 단일 관광 명소로서의 방문 집중도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 명소 부근에 카페 거리라든가 쇼핑 거리들을 조성을 하여서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 해수욕장 부근에 카페 거리 아니면 쇼핑 거리 등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책입니다. 국내 관광 수요에 맞춘 주목받지 못한 관광지 개발 및 추천 전략을 또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관광객 수요에 맞춘 여행지를 추천하고요. 코비드19 팬데믹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들의 여행 목적 및 관심 관광지는 휴식, 휴양, 그리고 개활지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과 공통된 특징을 지녔으나 방문객 회복률이 저조한 곳을 개발하고 추천할 것입니다. 저희가 고른 추천 지역은 포항과 보령입니다. 포항의 신항만, 저쪽 우측에 보이시죠? 사진은 양양의 서피비치와 같이 서핑객들에게 관광의 명소이며 호미곶 등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KTX를 이용한 전국적 규모의 접근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보령의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국내 관광객들의 선호 관광 유형인 휴식, 휴양에 부합하며 대천 해수욕장이 근처에 있어서 해양 레저 및 휴양에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를 첨부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